리얼 시사 버라이어티 쇼 울퉁 불통 쇼. 예. 아, 반갑습니다, 주렘님.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튼튼하시네요. 예, 뭐. 오늘도 최영일 교수님이 안 나오셔서 좀. 이제 뭐 별로 이제 뭐 기대를 안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 뭐 올 나오고. 너무 뭐 여러 번 얘기를 드리니까. 다음 주에는 고정 게스트를 따로 부르도록 하죠. 뭐 오시거나 말거나. 형님 뭐 이제 오시겠죠. 예, 자유롭게 갑니다. 지금 오늘 첫 번째 코너는 채샤의 배운 여자 코너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생방송 여러분께, 청취자 여러분께 좀 양해를 좀 구할게요. 낙곰수 비키니 논란에 대해서 지난주에 생방송을 한번 했었는데 팟캐스트에 업로드가 되지 않았죠. 파일에 약간의 문제가 있고 또 제 생각엔 좀 대담해도 약간 총체적으로 고찰을 못했다는 면이 있어서 팟캐스트에는 편집본을 올리지는 못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지금 바뀐 상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낙곰수 비키니 논란입니다. 지금 그건 아시죠? 비키니 논란 일어나고 있다는 건.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낙곰수는 들어보셨어요? 네, 낙곰수는 한 번도 안 들었습니다. 역시 아직도 예, 여전히 예전에 저 모래시계 한 번도 안 본 식으로 저는 뭐 계속 안 듣고 있습니다. 아니 왜 낙곰수를 안 들어요, 주렘님은? 일단은 글쎄요, 뭐 별로 안 땡기니까 안 듣겠죠, 뭐. 예, 안 땡기는 이유는? 뭐 들으시는 분들은 전체 뭐라 그러겠는데. 예. 그래, 글쎄요. 주렘님 왜 낙곰수 안 듣냐고 뭐라 그러는 시청자들도 예, 있어요. 뭐 제 마음인데. 그러게. 일단은 이 모여서 남 얘기하는 걸 안 좋아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근데 우린 뭐야? 아니 뭐 나는 뭐 그런 쪽이 아니고 근데 뭐 우린 남 얘기 안 그분들이 해. 뭐 그렇게 하시는 건 뭐 또 어느 정도 그분들의 생각이라는 건 동의한 건 있는데 이게 네. 사실 낙곰수가 원래는 되게 좀 지금 이제 논란이 됐지만 원래 자체가 약간 뭐 B급의 해적 방송 스타일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또 뭐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저는 별로 안 땡깁니다 일단은. 그냥. 예. 별로 너무 이게 반응이 좋잖아요 지금. 그죠. 반응이 예. 너무 좋고 사람들한테 인기 많으면 안 좋아하는 이 반골 기질 때문에 안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냥. 크죠. 그래서 모래시계를 안 봤다니까 제가. 그냥 남들이 다 좋다 그러면 안 해, 이 사람은. 지금. 잘 안 좋아합니다. 저는 좀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좀 좋아했지만 옛날부터, 거기 좀 마초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계속 제 방송에서 해왔어요. 울퉁불퉁쇼. 부분이라고 보는데, 저는. 시작하기 전에도 그 B급 감성, 여기에서 도출되는 그 좀 여성을 대상화한다든가 그런 식의 농담, 그리고 여성 게스트가 나왔을 때, 여성 정치인이 나왔을 때 좀 말빨 안 받아주는 거야, 좀. 근데 그런 남자들끼리 낄낄거리는 문화에서 나오는 그 마초성, 이런 것에 대한 한계를 제가 좀 옛날부터 지적을 해오고 있었어요. 전에 방송할 때 그 부분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예언한 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예,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 이 마초에서 마초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마초들은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렇게. 근데 남자들끼리 모여서 뭐라 할까요? 그냥 찌질한 얘기 하다 보니까 찌질한 소리가 나오는 술자리에서 거지. 하는 얘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뭐 성적인 농담식의 얘기도 네. 하고 우리가 뭐 뒷골목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네. 뭐 그냥 그런 분위기니까 방송이 네. 그런 적이라고 봅니다. 분위기. 일단은 한번 들어보시죠. 그 문제, 그 네. 발언이 뭔지를 일단 들어보시죠. 제가 발췌를 좀 해왔거든요. 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그 발언이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뉴스. 먼저 봉주 동정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께서는 국회의원과 함께 온 나는 꼼수다 멤버들의 합법적 특별면허를 거부한 서울구치소장에게 이 정권이 11개월 남았다는 뜻을 담아 권불 11개월이라는 사자성어를 적어 보내려다
한자를 몰라서 못 보내셨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께서는 독수 공방을 이기지 못하시고 부끄럽게도 성육감퇴제를 복용하고 계십니다. 그러하오니 마음 놓고 수영복 사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정봉주 전 의원께서는 서울구치소에서 현 정권 실세였던 김도우 전 청와대 자, 이런 대목이 나왔습니다. 이런 발언이 나온 거죠. 자, 한겨레에서 친절하게도 우리 방송하라고 이렇게 써줬는지 낙곰수 비키니 시위 논란 일지를 정리해줬어요. 아주 날짜별로 쭉. 이걸 제가 좀 어떤 순서대로 사건이 발생했는지를 좀 가르쳐 드릴게요. 우선 1월 13일에 주진우 기자가 트위터에 면회 희망 여배우 명단 작성해라. 욕정 해결 방안 발표해라. 국정운영 5대 계획 선포하라. 이런 식으로 정봉주 접견 민원 서신이라고 트위터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글을 썼어요. 자, 그런 얘기들이 나오자 1월 20일에 정봉주 전 의원 구명을 위한 사이트에 제가 전에 생방송할 때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우선 이 여성은 가슴 시위 사진을 비키니 1인 시위 인증샷을 자기가 먼저 게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있어 봐요. 좀 끝까지 들어봅시다. 나와라 정봉주 국민본부 사이트에 한 여성이 비키니 1인 시위 인증샷을 게재를 먼저 한 사람이 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네, 여기까지는 문제될 게 없어요. 1월 21일에 김용민 씨가 정 전 의원께서는 독수공방을 이기지 못하고 성역감퇴제를 복용하고 있다는 방금 들은 이 방송의 봉주뉴스 이 발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 놓고 수영복 사진을 보내라. 즉 성역감퇴제를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수영복 사진을 보내도 정봉주 의원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의도가 좀 섞인 농담이었습니다. 그렇게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주진우 기자가 다시 가슴 응원 사진 대박이다. 코피를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트위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일파만파 그 가슴 응원 사진을 올리는 여성들도 몇 분 더 생겼고 또 그 사진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와 대박이다 이러면서 남자분들이 그걸 소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마치 좀 치어리더 같은 분위기로 그 여자분을 좀 대상화한 분위기가 확실히 존재는 했어요. 그러자 주진우 기자가 코피 조심하라는 트위터 올린 게 1월 27일인데 요건 좀 실수라고 볼 수 있죠. 예. 1월 28일에 공지영 작가가 이건 불쾌한 성희롱적인 멘션이다 이거는 코피 조심해라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낙곰수 팀과 나와는 분명히 의견을 달리한다. 당연히 사과를 기다린다. 이렇게 트위터를 했어요. 자, 그러자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이라는 정봉주 전 의원 팬카페 미곤스 거기에 회원 중 한 분이 비판글을 게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게재를 했습니다. 우리는 진보의 치어리더가 아니다라는 글을 게재를 한 거죠.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어요. 불쾌감을 느꼈던 여자분들이 많은 거죠. 이 상황 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상황을 여자분들을 비판하는 남자분들은 아니 뭐 웃자고 한 얘기에 죽자고 달려드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웃자고 한 얘기를 웃자고 넘기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고 그 총체적인 상황들 코피 어쩌고 저쩌고 계속해서 희화화시키는 그 남성적인 시선에 여자들이 분노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치어리더니 그 가슴 사진에 그렇게까지 난리를 치고 이럴 게 뭐 있냐 이런 식으로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다음엔 2월 2일에는 남성 누드가 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남자도 벗으면 될 거 아니야 이거예요. 남자도 벗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처음에 비키니 1인 시위 인증샷을 올린 분이 2월 3일에 낙곰수에서 사과할 필요 없다. 나는 낙곰수를 듣고 시위 사진을 올린 게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김용민 씨가 트위터에서 주진우는 비키니 전투에서 전사했다. 이런 식으로 예, 그 논란에 대해서 약간 낙곰수는 좀 불편하다. 이런 걸 또 노출시켰죠. 2월 4일 김어준 총수가 인터뷰한 것이 좀 문제입니다. 사과할 생각이 없다라고 인터뷰를 했죠.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이게 또 더 문제가 돼요. 우리가 그분의 생물학적 완성도에 감탄한 것도 사실이고 신선한 시도의 시위 방법에도 감탄했다. 이런 식의 시위도 가능하구나 생각했다. 아니 생물학적 완성도에 감탄하면 안 되나? 물론 여성이 약자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것을 민감하게 생각할 권리가 역시 있다. 이게 시사인 토크 콘서트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권리는 있지만 나는 저기 하지 않겠다. 나는 사과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자, 소식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2월 6일은 소울드레서 쌍화차 코코아 화장빨 이하 3국 카페. 이 카페가 뭐 촛불 시위 등등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치적 현안에 참여했던 커뮤니티죠. 3국 카페가. 모릅니다, 저는. 예, 여성 회원들 중심의 커뮤니티입니다. 처음에는 화장이나 어떤 패션이나 미용 이런 걸 공유하기 위해서 모였다가 광우병 쇠고기의 위험성에 대해서 여성들이 인식하고 먹거리에 대한 싸움을 여성들이 사실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촛불 시위도. 사실 광우병 쇠고기 촛불 집회 땐 남자들은 뭐 별로 초반엔 별로 한 게 없어요. 여자들이 나오고 유모차 부대가 나오고 여자들이 맞기 시작하면서 남자들 뭐 하냐 이러니까 남자들이 막 쏟아져 나온 그런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중심적인 어떤 배운 여자라는 단어가 바로 그때 나왔어요. 배운 여자들 파워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중심이 되는 이 3국 카페가 지지 철회 선언을 합니다. 낙곰수에 대해서. 그 전에 이미 숙명여대나 뭐 이런 학생회 알고 계시겠지만 좀 이제 비판 선언 같은 게 좀 나왔죠. 3국 카페에서는 좀 많아요, 저기 카페 사람이? 엄청 많죠. 장난이 아니죠. 몇 명 정도 됩니까, 저기? 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이건 엄청나게 많은 뭐 몇만 단위인가요? 몇십만 단위예요, 여기는. 각 카페 회원 수가 몇십만, 30만, 40만 단위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일단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땐 30만 명, 50만 명 이랬어요. 30만 명이 지지를 처리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 대표가 그냥 저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어쨌든 지지 철회 선언을 했어요. 인터넷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서는 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회원들의 얘기가 오가고 있고 우리 집단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선언을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저기 한 이후에 그렇죠.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셔야 돼요. 좀 납득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분들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진 여성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쭉 사건을 들어보세요. 2월 6일입니다, 이게. 3국 카페 발췌해서 좀 얘기 드릴게요. 이번 논란의 핵심이 비키니를 이용해서 시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삼는 것도 아니고 표현의 자유가 없다는 얘기도 아니다. 다만 이런 시위가 있었을 때 그걸 코피가 난다느니 어쨌다느니 하면서 코피 발언을 통해 드러난 남성 위주의 여성관이 핵심이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만약에 낙곰수가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경솔했다라고만 입장을 표명했어도 사태는 바로 진화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사건이 불거진 다음에 몰랐어 미안 이랬으면 됐는데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성명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가슴 응원 사진 대박 코피를 조심하라 이런 말에서 드러난 여성관의 한계라고 판단을 하는 바 이 사건이 비키니 사건이 아닌 코피 사건으로 불리길 요구를 한다. 이어 이런 발언은 여성을 성적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눈요깃거리로 삼고 남성이 정치적 활동을 하는데 사기 진작을 위한 대상 정도, 치어리더 정도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이 이후에 이제 성희롱은 권력의 불평등한 관계가 전제돼야 하는데 청취자와 우리 사이에는 그런 게 없다라는 김어준 총수가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거든요. 해명을. 근데 이 발언은 말이 안 된다. 불쾌감을 나타내는 여성 청취자들을 청취자 범위에서 배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응? 그래서 그러면서 3국 카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여자들을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얘기를 하는 여자들을 더 중요한 일, 특히 즉 각하 퇴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권 교체를 도모하는 아주 대단한 진보 인사들, 낙곰수, 뭐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 뭐 이런 진보 인사들을 고작 그런 일, 여성 인권 문제, 꼴통 패미들의 그냥 예민한, 강팍한 시비 거는 거, 웃자고 하는 일에 죽자고 덤벼드는 이런 예민한 여자들이 지랄하는 걸로 몰아붙여서 분열시키려는 일부 보수 언론의 조중동의 끈앞풀로 이렇게 몰면서 명예를 훼손시키면서 그러면서 본인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했다면서 우리를 동등한 동지라고 여긴다면 최소한의 소통은 이루어져야만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3국 카페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2월 3일에는요. MBC 여기자가 또 비키니 시위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분은 원래 그러니까 오리지널 비키니 시위자가 가슴이 터지도록 나와라 정봉주라는 그 문구를 터질 듯한 가심에 썼거든요. 정말로. 근데 이분은 좀 없어요. 네, 봤습니다. 저도. 네, 좀 없으신 분이 가슴이 쪼그라들도록 나와라 정봉주라고 썼죠. 그리고 이분의 어떤 의사는 이랬습니다. 비키니녀에 대한 매도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다. 처음에 비키니 시위자에 대한 매도가 마치 남성들에게 볼거리로 나를 내놓은 듯한 그런 여자로 만들고 있다. 또 낙곰수 측도
그렇게 성적인 의도로 여자를 대상화하려고 처음에 그 얘기를 한 건 아니었다. 그 이후는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었는데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돼서 이런 면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자기는 트위터에 자기 사진을 올렸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 언론인으로서 자기도 또 부끄럽고 낙검수에게 고맙기 때문에 그런 의사를 밝힌 거죠. 지금 이 비키니 응원이 여러 가지 그 여성 진영에서 정말 다양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생방송할 때 사실은 좀 괴롭다. 이 평생을 두고 풀어야 할 숙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저는 굉장히 괴로운 문제고 이건 내가 평생을 두고 풀어야 할 숙제고 이런 논란을 보는 것 자체가 짜증스럽고 애초에 개념 없이 이런 말을 한 것도 짜증스럽고 개념 없이 말을 한 거에 과도하게 오바를 하면서 사과에 무릎 꿇고 빌어 이렇게 나오는 여자들도 좀 짜증이 나고 이렇게 여자들이 얘기를 하면서 여성의 주체적인 표현을 제한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짜증이 났고요, 저는. 모든 게 짜증이 났어요. 근데 그 이후에 희망이 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여자들의 여러 가지 목소리가 막 쏟아져 나오고 옛날에는 이런 목소리를 아예 보도를 안 했죠. 근데 이런 게 막 보도가 되면서 새로운 페미니즘 논쟁이 촉발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거 괜찮은데? 즐거운데? 이런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예. 쌍코 카페, 삼국 카페, 그 소울드레서, 쌍코, 그리고 화장빨 카페의 입장도 일리가 있지만, 이건요, 제가 본 것 중에 또 다른 입장의 내용 중에서 일개 개인의 입장인데 굉장히 재밌는 의견이 또 있습니다. 아고라에서 찾아낸 글인데요. 좀 발췌를 해서 얘기하자면, 이 여자분이에요. 이런 의견을 내는 거예요. 공주영과 삼국 카페는 개그 콘서트의 사마귀 유치원에서 나오는 그런 성적 코드, 인어공주 다리가 뭐 이뻐 뭐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코미디 소재로 성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수치심을 느끼는가. 나는 그런 식의 성을 이용한 코미디 코드처럼 그 성욕 감퇴제 우는 이런 발언을, 코피 발언 이런 걸 그렇게 소비를 했다. 나는 같은 여성이지만 남성의 성욕을 이용해 더 많은 발랄한 이슈들이 재생산되고 침 흘리며 개떼같이 몰려드는 더 많은 남성들을 감상하며 저 마초들을 이리저리 주물럭거리는 성적 권력을 여성이 줄 수도 있다는 현상이 새로운 성 권력의 긍정적 표현이라고 이해를 했다, 자기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공주영 작가나 삼국 카페가 이렇게 항의를 계속하는 것은 오히려 남성들의 성적 매력은 여성들이 침 흘리며 쫓아다니지 않으니까 맘대로 발산해도 되고 여성들의 성적 매력은 남성들의 마초적 소비 방식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니까 얌전하고 조신하게 남성들을 도발하지 않으면서 닥치고 순결 이러고 있어야 하는가. 당신들은 의도하지 않았겠으나 당신들은 여성의 욕망의 표현을 졸지에 마초들에게 놀아나는 나약한 성적 존재로 전락시켜버리고 말았다. 이런 의견을 냅니다. 굉장히 일리 있는 의견이에요, 이것도. 괜찮네요, 또. 괜찮은 의견이죠. 예. 그런데 이분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은 20대일 때 최루탄 마시면서 운동을 했고 그때 머리 깨져 피가 철철 흐르던 나를 등에 업고 병원까지 먼 길을 달려갔던 남성 동지들의 넓은 등짝의 따뜻함 그런 걸 다 기억한다. 그래서 나는 그 동지들이 음담패설 농담을 짓거린다고 무한을 주면서 그 인격을 모독하며 너 따위가 무슨 동지냐고 절교를 선언할 의사가 없다. 이제 세월이 흘러 그들을 살살 달래서 수위가 넘지 않는 애교 정도에서 그치도록 하는 내공과 여유가 내게 생겼다. 나는 그 정도의 애교로 그 남성 동지를 적으로 만들 의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여성 인권을 위한 투쟁이 어떤 모습을 갖춰가야 하는지 좀 더 숙고를 했어야지 옳았다는 거예요. 그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분이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현명한 분이네, 이분이.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여성 진영의 페미니즘의 두 가지 갈래가 여기서 막 부딪히면서 싸우고 있는데 굉장히 좀 즐거워요. 이걸 보면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너무 갑갑하고 미치겠더라고요. 정말. 도대체 이런 걸 가지고 왜 이렇게 개념 없이 싸워야 되나. 제가 뭐 누차 설명을 드린 바가 있지만 여성주의에 이런 게 있어요. No, N-O, No 할 권리를 주장하는 쪽과 Yes 할 권리를 주장하는 쪽이 있어요. No라고 할 권리를 얘기하는 쪽은 제가 보기엔 공지영 작가나 지금 여학생회들이나 또는 이 쌍코 카페, 뭐 삼국 카페 이런 분들처럼 불쾌하다고 느꼈을 때 불쾌하다고 말을 하는 쪽이죠. 너희들 뭐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쪽이죠. 근데 예스 할 권리를 주장하는 쪽은 나는 남자들이 나를 소비해도 괜찮아 라고 택하는 쪽이죠. 나는
친구로 지낼 거고 너희들이 날 소비해도 괜찮아. 난 섹시한 여자. 이렇게 드러내는 쪽이에요. 이 두 부류가 저는 서로를 잘 이해 못하고 서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둘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 공정 작가나 삼국 카페에서 한 얘기들이 가치를 분명히 지니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지금 아고라 글을 소개해드렸잖아요. 그걸 지금 쥐렘님은 아주 현명한 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은 지금 동지에게 지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애교로 넘길 수 있다, 나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애교 가지고 나는 동지들을 적으로 만들 의사가 없다, 이러는데, 저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남성의 친구 신화라고 불러요. 나는 쿨한 여자. 나는 남자랑 얼마든지 음담패설 애교로 넘길 수 있는 현명한 여자 신드롬. 지랄 안 하는 여자야. 난 남자들 현명하게 다룰 수 있고, 난 남자들한테, 대상으로 소비돼도 나는 쿨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나는 그 정도의 그런 거는 애교로 잘 뭉칠 수 있는 현명한 여자야. 나는 너희들과는 달라. 엘리트 페미니스트 너희들과는 달라. 강팍하고 지랄 잘하고 자꾸 노 이러고 순결한 척하는 너희들 고상한 공주들하고는 달라라고 말하는 신드롬이죠. 저도 그런 신드롬에 걸렸고 저는 이 두 입장에 다 있어봤어요. 이런 입장에도 있어봤고 이런 입장에도 있어봤고 지금은 아마 이 사태를 지금 모르겠어요. 저만큼 이렇게 통합적인 시각에서 보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저는 좀 자부를 합니다. 제가 본 페미니스트들 중에 가장 괜찮은 의견은 이거였어요. 이문경 교수라고요. 소수 정치로 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생산적인 논의의 지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지금 이것이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이분 페미니스트인데, 남윤경 교수는 후자 쪽, 그러니까 아고라 쪽에 예스 할 권리를 주장하는 쪽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어요. 가슴은 그냥 몸일 뿐인데, 남성의 시선에서 성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과대 해석하는 것은 여성한테 가슴 가리고 다리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자가 해방적인 언어를 말을 해도 남자들이 소비함으로써 이게 이상하게 변질돼 버리는 거죠. 이런 사태에 대해서 지적하고 지랄할 권리는 여자들에게 있고 그건 예민하고 강팍한 게 아니라 충분히 지랄할 만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 야 너희들 쿨하지 못한 여자야. 또는 너희는 진보를 분열시켜. 이런 식의 유치한 반응만이 나오는 건 문제가 있죠. 오히려 여자들은 지금 계속 생산적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여성 진영에서는 이렇게 좀 노할 권리를 외치는 진영, 진보 진영에서 여성성을 이런 식으로 소비해도 되는가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또 예스할 권리를 외치는 진영에서는 야 그렇다고 여성이 주체적 표현이 어디까지 돼야 되니? 여성이 주체적으로 표현하면 안 되니? 이런 방법도 있지 않니? 이렇게 또 긍정적인 문제 제기를 또 하고 있어요. 둘의 논쟁은 지금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제가 저번 주까지 굉장히 그렇게 짜증이 났었던 건 이런 여성 진영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이 나왔냐면 저번 주까지는 1. 웃자고 한 얘기에 죽자고 달려든다. 너희들 왜 이렇게 예민해? 2. 남자도 벗으면 될 거 아니야, 공평하게. 3. 제3자들이 왜 난리야. 해당 여성이 괜찮다는데. 그건 낙곰수랑 그 여자 문제지 왜 제3자들이 난리야. 그 다음에 4. 지금 이 중대한 시기에 각하를 퇴진시켜야 되는 중대한 시기에 진보를 분열시키는 이런 조중동의 똘마니들. 이런 유치하기 짝이 없는 관점들만이 나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 논의가 굉장히 생산적인 방향으로 저는 전환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다이내믹하고 즐겁습니다. 저는. 왜요? 아니 이 여성 문제 쪽으로 얘기가 가니까 전혀 저는 도저히 네. 이해가 안 돼요. 전 솔직히 얘기해서 왜 이렇게 지랄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솔직히 네. 저는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네. 얼마 전에 여자 아이돌 member 한 명이 가슴이 노출됐는데 네. 미성년자예요 그 사람이. 네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이돌 다 보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남자들. 네. 전 이제 아이돌 노출이 진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는 사람인데,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우리나라의 그 아이돌들의 사실 그거 네. 보고서 소비를 하네. 우리가 그런 얘기는 아무도 안 나오고, 그 비키니 사진 하나 올렸다고 해서 그게
글쎄요, 그걸 가지고 뭐 성적으로다가 그렇게 보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지금 얼마나 우리가, 텔레비에 그런 것들이 많이 우리가 지금 노출돼 있는데, 여자들은.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인 거죠. 근데 그걸 보고서, 그 사진 한 장을 보고서 그런 식으로, 전 도저히 자,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답답한. 채샤가요, 내가 옷을 벗으면 자발적으로 내가 좋아서 파티에 가서 옷을 벗으면 사람들은 채샤에게 노출증 걸레라고 돌을 던지고 몇만 명의 악플러가 달립니다. 조중동에서는 미친년이라고 이제 기사를 쓰죠. 그런데 싫은 여자 있죠? 벗기 싫은 여자. 억지로 데려다가 고장 연예인 그런 분들은 억지로 데려다가 억지로 옆에 앉히고 억지로 성추행을 하고 억지로 벗겨서 팔아먹습니다. 싫다는 사람. 뭐냐면요. 여자가 주체적으로 성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보이고 여자가 남성들의 구미에 맞는 그런 모습으로 성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면 좋아하고 소비한단 말이죠. 그걸 왜 소비하냐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것이 진보 진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상국 카페가 낸 성명서에 뭐라고 했냐면요. 성별, 종교, 기타 사회적 신분으로 차별하지 않겠다는 진보의 가치와 인간을 도구화하지 않겠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서 대의라는 이름 안에 침묵하지 않을 생각이다.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왜 문제를 삼느냐. 성별, 종교, 기타 사회적 신분으로 차별하지 않겠다는 것이 진보의 가치인데 그 가치를 추구하는 진영 안에서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겁니다. 공지영 작가나 우리 선배들, 노할 권리에 대해서 얘기했던 많은 페미니스트 선배들, 강팍하다고, 예민하다고, 짜증나는 년들이라고 욕을 먹어왔던 그 많은 선배들은 이미 지긋지긋하게 운동권 내부에서 그걸 봐왔어요. 같이 데모 나갔는데, 같이 농활 갔는데 설거지 여자만 하고 있다든가, 여자들은 담배를 많이 안 피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담배를 피우러 가는 사람들은 일을 안 하게 되고, 그동안 일하게 되고,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 그런 미묘한 권력 관계들, 모든 것은 정치적인 것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이건 유럽에서 나온 건데, 외국의 여성들은 이미 선배들은 사적인 것을 정치적인 것이다라고 말을 해왔어요. 세상에 사적인 것은 없다. 다 정치적인 것이다. 사적인 문제로 치부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런 싸움이 한국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런 무브먼트가. 근데 이제 여자들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의견도 나오고 막 여자들끼리 갑론의박이 벌어지고 어쨌든 여자들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어쨌든 보도가 되잖아요. 공지영 작가가 트위터에 올렸는데 그게 보도가 되고 이게 문제가 된다고 보도가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조중동이 이런 페미니즘적인 시각을 이용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제가 기사 통계를 내봤습니다. 조중동에서 낙곰수가 여성 비하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쓴 기사보다 한겨레와 경향에서 낙곰수 여성 비하 발언과 낙곰수와 페미니즘 논란에 대해서 쓴 기사가 지금 2배 정도 많습니다. 제가 기사를 다 세지는 못했지만 상당히 많이 세봤는데 시리즈로 경향에 딱 누르면 쫙 나와요. 근데 조중동에는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아요. 페미니즘 논란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중동이 그런 프레임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한 건 사실인데 이미 사람들은 그걸 뛰어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전 그래서 다시 한번 한국의 시민들을 믿는 계기가 됐어요. 지난주까지 굉장히 괴로웠는데 조중동이 그 보수 언론이 이 낙곰수를 강용석과 동급에 놓으려고 굉장히 애썼어요. 하지만 사람들 다 알아요. 강용석과 낙곰수가 동급이 아니라는 거. 그런 식으로 말한 게 아니라는 거. 그런데 낙곰수가 한 농담도 문제가 있고 강용석이 한 건 정말 심각한 거고 낙곰수가 한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그 지점을 짚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리고 여자들이 한 얘기가 페미니즘 진영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한겨레에서 논란이 되고 이게 10년 전과는 상당히 다른 분위기로 전개가 되더란 말이에요. 10년 전에도 이랬어요. 똑같았어요. 이런 논란은 똑같이 있어 왔으나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이쪽 얘기도 들어보고 좀. 근데 그때는 예를 들면 삼국 카페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성명서 냈잖아요. 그냥 미친년들이에요. 그냥 강팍한 년들, 예민한 년들, 웃긴 년들이에요. 그냥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동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짚고는 넘어가야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주임님처럼 왜 그렇게 난리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처럼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두 가지를 같이 보면서 이것도 일리가 있고 이것도 일리가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낙곰수 지금 논란은 종결을 지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왜냐면 정봉주 전 의원이 F4 대표로 내가 사과하겠다 하고 사과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공정작가가 트위터에 그걸 올렸어요. 사과 편지를 받았다. 8일날. 바로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의견도 이러합니다. 내가 어떤 사과란 잘못에 대한 것도 있지만 상대방들의 상처를 공감하는 대인의 풍모를 보이는 것도 있다. 이게 다 낙곰수의 지주인 내가 빠진 탓이니 너그러이 봐주시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원했던 것도 요 정도인 거죠. 잘못했어 죽겠어 진짜 무릎 꿇고 빌게 이게 아니라 나는 그 정도 아니었는데 너가 상처받았구나. 미안. 이게 다 내가 없어서 그래. 내가 지주인데 내가 없어서 애들이 F3가 사고 친 거야. 너그럽게 봐주세요. 한번 봐줘. 이걸 원했던 거죠. 공정 작가는 공개를 하고 한 트위터 이용자가 왜 그 사과했다는 내용을 공개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정 전 의원은 우리가 모두 대의를 위해 사과할 건 빨리 하고 상처는 보듬고 함께 가기를 원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과는 내가 받아낸 게 아니고 정 전 의원이 스스로 보냈다. 이걸 강조하면서 대승적 어떤 그런 걸 하고 또 공정 작가는 이번 사태와 저번에 계속 여러 가지 불거진 사태로 인해서 고생 많았나 봐요. 트위터 절필 선언을 방금 전에 했습니다. 트위터 진짜 트위터 절필 선언 당분간 쉬겠다. 이러다가 아이돌이 자살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이고. 방금 전에 트위터 절필 선언을 하셨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시각들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들이요. 굉장히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면서 서로에게 해석되어 왔던 것 같아요. 여성진영 1, 여성진영 2, 그리고 남자들의 의견, 그리고 낙곰수의 의견, 이런 것들이 다 서로가 아주 서로를 나쁜 쪽으로 해석하면서 이렇게 불거진 거죠. 그러니까 난 요 정도가 아니었는데 그 정도로 해석해? 왜 이렇게 난리야? 이렇게 된 상황들이 많은 거죠. 그렇게 그런 게 네. 너무 뭐랄까요? 진짜 이 깊은 뿌리를 받고 있는 믿음 이런 게 아니고 네. 굉장히 잔가지 같은 느낌이라는 게 들어요. 저는 사실 저 문제 가지고 지리지를 몇십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처리하겠다는 것 저는 너무 이해 안 되고 아닙니다. 그건. 저런다고 해가지고서 또 사과 편지를 그러면 저런 식으로 보내니까 또 이제 다시 뭐 이것도 저는 도저히 그건 그렇지 이해할 않죠. 수가 없고. 그건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피디님이 남자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여자들의 입장에서 절대 사소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소한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배제당해왔던 문제인 거죠. 이쯤에서 노래를 한 곡 듣고 갈게요. 우리의 언니 퀸 라티파 언니의 Ladies First를 듣고 여기 유튜브 화면에는 안 나가지만 여기 유튜브 동영상을 틀어줄 테니까 같이 이 뮤직비디오도 좀 보면서 같이 뮤직비디오 보면서 Ladies First 퀸 라티파의 노래를 듣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rhyme that is wicked. Those that don't know how to be pros get evicted. A woman could bear you, break you, take you. Now it's time to rhyme. Can you relate to a sister dope enough to make you holler and scream? Hey, yo, let me take it from here, queen. Excuse me, but I think I'm about due to get into precisely what I am about to do. I'm conversating to the folks who have no whatsoever clue. So listen very carefully as I break it down for you. Merr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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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per, happy, overjoyed. Please, with all the beats and rhymes my sisters have employed. Slick as you throwing down the sound totally a yes. Let me state the position. Ladies first, yes? Yes. Believe me when I say being a woman is great to see. I know that all the fellas out there will agree with me. Not for being one, but for being with one. Cause when it's time for loving, it's the woman that gets them strong. Stepping, strutting, moving on, rhyming, cutting, and not forgetting. We are the ones to give birth to the new generation of prophets. Cause it's ladies first.
rhymes. But they see a woman standing up on her own two. Sloppy slouching is something I won't do. Some think that we can't flow. Stereotypes, they got to go. I'ma mess around and flip the scene into revert. With what? With a little touch of lazy first. You must be blind if you don't believe or hear. Listen to this rhyme. Ladies first, take no time to rehearse. I'm divine and my mind expands throughout the universe. A female rapper with a message to send. The Queen Latifah is a perfect specimen. My sister, can I get some? Sure, Moni Love, grab the mic and get dumb. Yo, praise me not for being simply what I am. Born in L.O.N.D.O. and down American. You dig exactly where I'm coming from. You want righteous rhyme and I'ma give you some. To enable you to age yourself and get paid. And the material that has no meaning I wish to play. Pay me every bit of your attention. Like mother, like daughter. I would also like to mention I wish for you to bring me to the rhythm of which is now systematically given. Desperately stressing I'm the daughter of a sister who's the mother of a brother who's the brother of another. Plus one more. All four have a job to do. We doing it respect due to the mother who's the root of it. And next up is me, the MONIELOVE. And I'm first cause I'm a LADIE. Contact and in fact the style it gets harder. Cooling on the scene with my European partner. Laying down track after track. Waiting for the climax. When I get there, that's when I tax the next man or the next woman. It doesn't make a difference. Keep the competition coming. And I recite the chapter in verse. The title of this recital is Ladies First. Are on the mic. The scene is right, the crowd is hype. I expel the whack and those who bite. Why? Cause I'm that type. Swaying with beats 45 King style. He wants me to sing, but I'll swing so meanwhile. A footnote for the opposite sex. Moni rip the mic, I rock it next. Flex. You never catch me at my worst. You get the drift? It's ladies first. 예. 죽이죠. 역시 퀸 라티파. 네, 레이디스 퍼스트 들으셨습니다. 20년 전 힙합을 우리나라가 지금 못 따라간다고요? 저게 지금 정확히 한 25년 됐습니다. 지금 나온 네. 지가. 근데 국내에는 아직까지도 저는 네. 이야기를 하는 여자 래퍼가 전혀 없다는 게 힙합하는 사람은 자, 그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슈렘님은? 사실 그 초기 때 힙합 1세대 시기 비스무리할 적에는 여자 래퍼들이 제법 의식 있는 얘기라든지 좀 하려고 했는데 뭐랄까,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음악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힘들지 않습니까? 음악 한다는 게. 남자들이야, 뭐 어떻게. 저는 이런 게 있어요. 지금 힙합계 안에서만 지금 보시잖아요. 왜 그런 래퍼들이 계속 할 수 없었는가. 근데 저는 큰 세계와 작은 세계는 연관된다고 생각해요. 25년 전에 미국 힙합에서 이런 게 나올 수 있었고, 받아들여질 수 있었고, 이런 여자가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지금 현재 한국에서도 이런 얘기 하면은 힘들어요. 뭐 잘하면 욕을 안 먹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모르는 겁니다. 옛날에 그렇게 의식 있는 얘기를 하시던 여자분들이 계속 못한 것들, 지속하기 힘들었던 그 상황들, 사회적 상황들은 큰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큰 세계에 대한 기반을 닦아줘야지 그런 작은 문화적인 여자들의 발언도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기반이 어느 정도 닦여져 있기 때문에 이 여자분들의 논란도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죠. 옛날에는 이랬어요. 이런 성희롱 피해자, 여자를 피해자로 프레임하지 않으면 아예 페미니즘 운동 자체가 불가능했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절을 우리 선배 언니들은 뚫고 나오신 거고 계속 지랄을 하면서 뚫고 나오신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랄은 할 때 해야 빛을 발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할 때 해야 빛을 발한다. 제가 한 얘기입니다. 저는 지랄을 잘 해야 빛을 발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할 때 해야 빛을 발한다고 하는 거지. 잘하는 지랄인지 못하는 지랄인지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지랄은 지랄이라는 거예요. 지랄을 해야 될 때 해야죠. 근데 지랄을 지금 해야 되는데 대의 명분을 위해서 이건 사소한 문제니까 지랄을 안 한다? 이런 태도로는 뭘 만들어낼 수 없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잘 못할지도 몰라요. 뭐 여유 있게 눈치면서 재밌게 잘 이렇게 끌어들이면서 했으면 좋았겠지만 어떨 때는 사소한 거 가지고 강팍하게 예민하게 신경질 내면서 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그것밖에 허락이 안 될 때도 있고
지랄을 하는 방법을 몰라서 미숙할 때도 있고요. 상황이 그렇게 돌아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지랄들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더 풍요로운 세상이 될 거라는 거죠. 전 지금 굉장히 신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이런 씨앗들이 뿌려지면서 점점 여성주의에 대한 얘기가 막 나올 거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함부로 이런 얘기 안 나올 거예요. 이제는. 아무리 예민하고 강팍하게 공정작가나 상고카페가 지랄을 한 거라고 해도 이제는 함부로 이런 식으로 여자를 진보의 치어리더로 삼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운동에서 여성을 일종의 도구화시키는 이런 식의 조금의 농담이라도 조심하게 될 거라는 거죠. 싫어도.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개념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계기를 저는 마련해 나갔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자연스러운 개념일 때 여자들은 벗고 시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막말로 토플리스 시위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돼야. 그 기반이 안 되면 예스 할 권리는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노를 먼저 할 수 있어야 예스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정봉주 전 의원이 굉장히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좀 오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저는 그 김모준 총수의 얘기에 굉장히 좀 의미가 많다고 보는데 네. 지금 정봉주 의원식으로 저렇게 넘어가도 되는데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시작도 원래 그렇게 한 사람인데 뭐 저게 뭐 그다지 뭐 내가 목에 칼이 돌아도 안 해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네.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 저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저는 네.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진짜 아니 근데 그건 이건 바꾸고 싶지 않은 거구나. 이제 이 사람이 뭐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기본 처사가 원래 마초예요. 뭐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고 원래 마초고요. 이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무 데서도 얘기 안 했는데 딴지일보에서 옛날에 여성해방지구라고 게시판이 있었고 제가 거기서 활동을 했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고 제가 뭐 그랬었어요. 23살 때. 딴지일보에서 여자를 팔아먹는 사업도 했어요. 접선특이라고. 그러니까 여성 회원들 받고 남성 회원들이랑 조인트 시켜주고 자기네는 만남 사이트를 한 거죠. 지금 또 딴 데 팔았습니다. 그래서 남로당이라고 뭐 성해방지구 뭐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했고 많은 진보적 여성들 한마디로 난 좀 리버럴하고 쿨하고 싶은 많은 여성들이 거기 들어가서 놀았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거기에서 어떤 성폭행 사건이 발생을 하거나 성추행 사건, 성희롱 사건, 또 양다리 걸치는 사건, 남성 회원이 뭐 난리치고 뭐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딴지일보 측은 일체 어떤 여성 회원을 배려하는 그런 정책을 펴지 않았어요. 이건 실제로 제가 본 거고 겪은 겁니다. 딴지일보가 원래 마초성이 있어요, 그거는. 아무리 사회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저항을 하고 B급 감성으로 돌을 던지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런 거 있으면 안 되나요? 이건 이거고 그건 그거예요. 결벽적으로 대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니까 모든 걸 다 받아줘라? 이건 좀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 마초가 아니고 그들이 B급이 아니고 뭐 옹호하고 이게 아니라 그들은 마초가 맞았고요. 전 주진우 기자나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딴지일보라는 매체 특성상 마초적인 기사 많았고요. 예를 들라고 하면 좀 수백가지도 들 수 있어요.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것들을. 이건 처음부터 시한폭탄처럼 안고 있었던 결점이었고 이게 지금 터진 거예요. 그랬을 때 김원수 총수는 그런 게 있었나? 내가 그런 게 그렇게 문제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지점이었어요. 그녀들을 예민하고 강팍하다고 몰아붙이기 전에. 저는 어쨌든 간에 만약에 그들의 지랄에 어떤 문제가 있고 약간 강팍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심지어 그런 그분들이 엘리트 페미니스트 계열들이 사실은 저를 안티 거시는 여자분들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야 너는 너 스스로를 성적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잖아 제샤. 넌 그게 좋아? 이 자존심도 없는 년이라고 저를 욕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저를 공격하는 분들이 그런 성향의 여성분들이 많지만 저는 그렇다 할지라도 지랄은 할 때 하는 분들의 편입니다. 저는 종국적으로는. 물론 그 안에 여성이 주체적인 표현을 하는 것을 단순히 성적 놀이개로 전락하고자 하는 좀 자존심 없는 연으로 매도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걸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통시적인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그리고 그 시각으로 이미 보고 있어요. 그렇게 극렬하게 보고 있는 여자들이 없어요. 다 알아요. 낙곰수가 완전 그렇게 막 진짜 보수적인 조선시대 성관념을 가진 게 아니라 리버럴한 성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발견되는 당연한 개념을 당연하게 갖고 있지 못한 그런 교묘한 마초이즘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계속 제기해야 되고요. 여자들은 그런 문제를 제기한 경험이 없어요. 우리나라 노래 한번 보세요.
사회 저항하는 노래도 잘 없지만은 그런 노래는 많이 있지만 여자들이 여자 얘기한 노래 방금 전에도 말했잖아요. 25년 전 미국 힙합 못 따라간다고요 지금. 그런 노래가 힙합뿐만이 아니라 락엔 있습니까? 뭐 여자들 얘기하는 게 여자들 얘기 한답시고 나오는 그룹이 무슨 얘기하냐면 바람 피지 마 이런 얘기를 해요. 넌 바람 피지 마. 난 너에게 완전 순정을 바쳤으니까 넌 나에게 바람 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한국은 그 정도 레벨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랄할 때 자주자주 해줘야 돼요. 지랄도 경험이 누적돼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결국 여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잘 낼 수 있고 정말 화끈하게 지랄해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대의를 위해서 할 지랄을 안 한다면 나중에 언제 지랄합니까? 묵혀놓으면 지랄은 못해요. 할 때 해야 빛을 잘해요. 잘하든 못하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 낙검수를 비판한 공정 작가를 위시한 이 여자분들도 낙검수 너네 무릎 꿇고 빌라 이런 식으로까지 가면서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처음에 낙검수 방송에 나왔던 이런 걸 문제 삼은 게 아니라 그걸 소비한 코피 발언이나 이런 걸 문제 삼고 있는 것이고 그 지점에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거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과도하게 이들은 뭐 너희들 정신 차려 너희들은 진보를 분열시키고 있어 이 아까 말씀드렸던 1, 2, 3, 4번 4번 남자도 벗으면 될 거 아니냐라든가 이런 유치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한국당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고방식들이 만약에 사라진다면 건전한 논의의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진다면 이거보다 한 차원 뛰어넘은 우리가 페미니즘을 논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지랄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사소한 문제라고 자꾸 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좀 범주를 달리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남자 여자 집단이 아니고 한국인 일본인 집단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일본인이 한국인에게 그렇게 했다. 한국인을 성적인 대상화했다. 일본인이 한국인 남자 여자를 떠나서 한국인 전체를 다. 그럼 한국 사람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야 웃자고 한 얘기인데 너희들 왜 죽자고 그래?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누군가는 웃자고 한 얘기지만 누구는 죽자고 달려들 수밖에 없을 수 있는 겁니다. 사소한 문제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왜 동의를 안 하시니까 저는 전혀 마무리가 안 되네요. 공감을 못 하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듣고 있으면서도 모르겠습니다. 그쪽 시각에 대해서 네. 조금만큼이라도 이게 가야 뭐 같이 좀 얘기를 사실 이건 저는 전혀 반대 입장이다 보니까 저는 이게 만약에 낙검수 측에서 이벤트식으로 네. 자기들이 그런 비키니를 섭외를 해서 그런 거 올렸다 그러면은 그래도 안 되죠. 그랬으면은 충분히 이런 얘기 나와도 되는데 네. 누군가가 이렇게 뭐 팬이 됐건 청취자가 됐건 올려가지고서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거기에서 그 이후에 벌어진 코피 발언 이런 게 발언 문제라고. 이런 게 그 정도 농담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솔직히 지금 살면서 다 좀 여자들도 이렇게 그런 얘기 하는 걸로 아는데 제가 보기엔요 글쎄요, 그냥 저는- 고맙습니다 하고 끝났어야 됐어요. 대박이다 코피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는 안 됐고 고마운 줄 알아야죠. 여자가 비키니를 입어주면 왜 그걸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가냔 말이에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글쎄요. 출엠님이랑은 지금 화해가 안 되지만 제가 출엠님이 만약에 그런 사소한 문제를 제가 발견할 때도 전 출엠님한테 굉장히 지랄을 많이 하거든요. 저 지랄 맞은 거 아시잖아요. 그죠? 할 때 합니다. 그때 못할 수도 있고 강팍할 수도 있고 솔직히 그것 때문에 욕도 많이 먹고 하지만 그래도 할 때 합니다. 지랄을 한다고 동지가 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까 잠깐 읽어드린 아고라 그 글 쓰신 분은 나는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애교로 이렇게 눈치면 되는 걸 이런 것 때문에 동지를 적으로 만들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요. 지랄을 한다고 해서 동지가 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동지는요. 내가 그런 지랄을 했을 때 여자로서 난 이건 이래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걸 포용하고 정봉주 전 의원처럼 그래 이런 건 이럴 수 있어.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동지입니다. 슈렘님한테 제가 지랄을 할 때 내가 여자로서 이건 이래 오빠 이건 이렇잖아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할 때 저는 슈렘님 진정한 마초라고 생각하거든요. 짜다리 뭐 이상한 짜가리 마초가 아니라 진정한 마초라고 생각하는데 슈렘님은 저한테 그렇게 해요. 그래? 그럼 일단 한번 생각해보자. 근데 나는 지금 납득이 전혀 안 돼. 그럼 계속 저랑 얘기를 해나가요. 이런 건수가 있을 때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해하시는 부분도 있고 계속 평행성을 달리는 부분도 있고 끊임없이 그런 소통이 가능한 거죠. 이것이 동지입니다. 지랄을 한다고 동지가 적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랄을 안 해야 남자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좀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어쨌든 오늘 이 문제가 우리 방송 원래 결론이 없고 오늘 마무리가 될 건 아닌데 일단은 정봉주 전 의원이 사과를 한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그 사과의 방식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정봉주 전 의원의 그 말투나 너그럽게 봐주시라 이런 말투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그래 이런 식으로 돼야지. 이런 식으로 풀려나가야지. 또 많은 논란이 더 많이 생겨야지. 더 여자들이 많이 떠들어야지. 그리고 슬러더크 같은 잡년행진 같은 그런 느낌의 시위 문화도 점점 더 많이 생겨나갈 것이고 또 앞으로에 대한 희망이 생겼어요. 저는 기분이 굉장히 고무됩니다. 세상 천지에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또 저와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남자들도 그런 여자들도 더 많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기쁩니다. 저는.